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제주 신보 제주 CBS 공동기획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선입니다. 제주 MBC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신보 제주 CBS와 함께 도지사 후보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들과 함께 10대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유권자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자유한국당 김방훈,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 예정인 원희룡 현 지사까지 5파전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5주간 제주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한 분씩 모셔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 MBC, 제주 신보, 제주 CBS 공동기획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첫 번째 주인공은 제주도지사 후보로 유일한 30대 청년이자 최초의 여성 후보인 분입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경선을 통해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분이십니다. 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 후보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젊은 후보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정책을 갖고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그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후보님 어떻게 출마 결심을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고 후보님이 꿈꾸는 제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키워드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고은영은 여성이다라는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고은영은 여성이다. 저는 좀 의외인데요. 조금 이렇게 약간 개성 넘치고 재기발랄한 키워드를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평이한데 뭐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예. 네. 저는 많은 도민분들께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는 합니다. 난개발을 멈추게 하는 여성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젊은 여성 청년입니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여성 도지사 후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은 한 적이 있지만 그동안 남성 정치인에게 단일화되거나 통합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투표용지에 올라가는 최초의 여성 후보가 될 것입니다. 여성이라서 알 수 있는 생명 감수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제가 도민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인이 선택한 키워드를 통해서 후보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고은영 후보에 대한 이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유권자분들을 대표해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이번 언론 3사의 공동기획에 도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3분이 선거보도 자문단으로 참여하셨는데요. 그분들 중 4분이 패널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사회에서 바쁜 걸로 치면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불철주야 지역사회를 위해 뛰고 계신 분이신데요. 제주를 제주답게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강조하는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레는 제주를 꿈꾸는 분이십니다. 로컬 푸드를 활성화해서 제주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 서미다의 김종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주의 자연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죠. 제주다운 개발을 해야 제주의 빛을 잃지 않는다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 청년, 아주 당찬 제주 청년입니다. 제주 안에서 제주 청년의 미래를 꿈꾸는 제주 청년 네트워크 유서영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서영입니다. 유 대표님, 아까 고은영 후보가 키워드로 이제 여성을 뽑으셨어요. 네네.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네, 제가 이런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남녀 성비가 동등했던 토론회가 몇이나 있었나 그러네요. 손꼽아 보게 네네. 되는데요. 거기에 고은영 후보께서 한몫하신 것 같아서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들만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좋게 평가를 하셨네요. 네. 자,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고은영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패널 분들께서 고은영 후보에 대한 이미지 키워드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이미지 키워드는요. 고은영은 이주민이다입니다. 이주민이다. 네.
어떻게 그거를 뽑으셨어요? 예. 아마 선거 기간 내내 우리 고은영 후보님을 따라다닐 꼬리표 같은 바로 단어가 바로 이주민이라는 단어일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좀 뻔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야 제주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도민분들께서 제주 입도 4년 차인 고은영 후보가 얼마나 제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네. 또 뭐 어떤 뭐 좀 예. 사실 이주민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 표현은 아니고 주소지만 옮기면 도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주민이라는 단어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는 좀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단어이고 또 정치 공간이 상당히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상 정치 공학적으로 좀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제주로 이주하신 지 한 4년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네, 예, 패널분들이 맞습니다. 이주민으로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뭐 고보님의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저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운명처럼 제주를 만나서 삶의 터전으로 좀 가꾸고자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정착을 한 이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제주 역사 교육 전문가인 이영권 선생님이 쓰신 새로 쓰는 제주사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제주도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제주의 자연을 자신의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육지 것이며 비록 어제부터 제주에 살게 됐다 하더라도 제주의 자연을 생명처럼 아낀다면 그는 제주인이다.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강호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의 제주 공동체 내에서 많이 화두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봉합을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를 화합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동안 여러분이 믿으셨던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정치인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의 땅 지키겠다고 해놓고 다 팔아먹는 그런 도지사들 여태껏 보셨을 겁니다. 저는 다릅니다. 제가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땅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여성 청년 후보입니다.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이라는 우려, 편견 뭐 그 버려달라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셨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네. 뭐 그런 논리를 보면 저도 이주 그러시네요. 입도에 네네네. 24년 차 되는 같은 고은영 네. 후보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주 사람이라는 정의가 호적의 제주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를 얼마만큼 지키고 사랑하는가의 그 애정과 열정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신이 있는 어떤 그 가치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제주 사람이라는 정의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네. 또 도민이라는 정의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고 실제로 도민이시지만 육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이 주민등록만 이렇게 주소로만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가치를 우리가 한번 논하는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한 부분이 좀 많고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괜당에 얽매이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일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깨끗한 도지사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장점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그동안에서 제주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정치적 상상 그걸 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새로운 정치적 상상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미지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네, 두 번째 이미지 키워드는 고은영은 행정을 알까입니다. 행정을 알까? 뭐 약간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네, 뭐 어떻게 뽑으셨는지 배경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두 번째 선택한 키워드는 행정을 알까입니다. 그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과 다르게 도지사가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인사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가이거든요. 혹시 후보님께서는 제주도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주도 공무원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5천 명이 좀 넘는다 그러고요. 네네. 그다음에 공기업까지 합치면 9천 명이 좀 넘는다 그래요. 1년 예산은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아실까요? 네, 5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9천 명이 넘는 인력과 5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려면 다양한 경험과 그다음에 관리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고은영 후보의 이력을 보니까
민간 기업에도 있었고 뭐 공공기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경험들이 상당히 좀 실무적인 경험에 좀 있어서 과연 5천 명이 넘는 9천 명이 가까운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5조 원의 예산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실무적인 부분도 많이 맞춰져 그동안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또 청년이어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젊은 리더십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부터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모두 다 30대 중반에서 40대까지의 젊은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연소 의원 기록이 아직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 유일의 글로벌 정당인 녹색당의 안나 류어만 의원입니다. 19살 때 독일 연방 의원이 되었습니다. 녹색당의 비례대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좋은 정치인이냐는 흰머리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역량 그리고 성실성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행정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생각과 역량 그리고 성실성으로 충분히 저의 경험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얼만큼 제주 도정 운영 방침을 세우고 그리고 어떠한 소통을 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분들께서 지난 4년간 불통 도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의견을 듣는 쓰레기 정책, 쓰레기 배출제, 그리고 대중교통 정책, 그리고 제2공항 문제까지 이렇게 도민분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행정이 운영돼 왔고 독단적으로 정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도민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함께 도정을 운영하는 방향을 통해서 불통의 정치가 아니라 소통의 행정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선결 과제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무적인 부분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정보공개 청구의 달인입니다. 이게 아마 도민분들께서 정보공개 청구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행정이 공개하지 않는 예산 집행의 자료, 도민이 볼 수 있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제주도정 굉장히 불투명한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절대 찾을 수 없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먼저 갖춰 놓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지사의 모든 결제, 그 결제 문서가 떨어지는 그 순간 모든 도민이 그 내용을 원하시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뭐 또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질문의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질문의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5천 명 아니면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공무원에 관련된 조직의 인원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의 이 조직의 틀 속에서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 힘의 이 조직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역량을 다시 도민과의 어떻게 아까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 접점을 어떻게 찾는가는 역시 도지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조금 더 노하우가 아니면 연륜이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소통, 즉 행정 조직과 이 도민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네.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질문 중에는 10,000명에 해당되는 이 조직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개편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건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정의 방식을 하향식 위에서 찍어누르고 특히나 제주도에서는 도지사가 아주 막강한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을 어떻게 하향식으로 나눌 것인가가 그동안의 논의의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지사가 공무원에게 그리고 공무원이 시민, 도민분들께 하향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정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 소통할 줄 알고 일 잘하는 고은영 도지사를 통해서 소통하는 공무원의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공무원과 도민 간의 소통, 그 부분은 곧 도민과 고은영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통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정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도정 전체를 개혁할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행정을 위해서 도민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감사 조직을 도지사 직속으로 둘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정개혁위원회와 함께 두 가지를 좀 같이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결제에 대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곳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정책인데요. 모든 도지사의 결정 부분을 도민분들께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지사의 의견, 도지사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께 적극적으로 좀 전달을 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적극적인 소통으로 행정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를 통해서 고은영 후보에 대한 면면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현안에 대해 고은영 후보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패널들께서 제주 현안과 관련해 분야별로 핵심적인 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 패널 한 분당 질문은 하나씩 하게 되고요. 질문을 듣고 고은영 후보는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김태일 교수님께서 시작하실까요? 네. 예. 지금 고은영 후보께서 이제 공개하신 공약에 보면 눈에 띄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탈성장주의 아니면 탈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네. 그런데 탈성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제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제 대규모 개발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였던 그 괴리 또 우리 생활 환경의 문제 또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관 환경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데 공감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성장을 안 하고 그러면 제주는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성장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 대안 모델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그렇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사실 탈성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경제나 사회, 정치에 관심 있는 도민분들께서는 여러 번 이제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탈성장에 대한 합의를 여기서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탈성장이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물질적인 그 성장 위주. 예를 들면 도로 확보율은 얼마나 되고 주택 보급률은 얼마가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의 그 정신적인 어떤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둔 어떤 개발은 하되 너무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 초점을 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가치와 삶에 조금 더 다가서려는 개발을 하자는 그런 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드린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구체적인 답변을 여쭤본 겁니다, 실은. 예. 네. 사실 물질 지상주의
지금의 물질 지상주의 이 팽배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더 정신적인 가치가 살아있는 이런 문화라는 이러한 요지로 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당이 계속 탈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성장을 멈춰야 한다. 의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이 탈성장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라, 관광객을 보면 웃어라, 땅을 팔아라,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팽배한 이 분위기에서 모두가 벗어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삶과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탈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잡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잡지인데요. 탈성장, 삶의 즐거움을 찾는 잡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로만 좀 이제 도민분들께서 들으셔도 탈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삶에 집중하고 나의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일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자유도시의 허상에서 사실 탈성장이 시작된다, 탈성장의 논의가 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광풍으로 좀 몰아넣었던 말씀하셨던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10여 년이 넘게 계속해서 난개발에 돈 벌어라, 땅 팔아라 하는 이 난개발의 광풍에 좀 내몰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국제자유도시라는 명목으로 허상으로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래 관광단지부터 영어교육도시가 있고요. 신화 역사공원, 헬스케어 타운 단지, 그리고 서귀포 관광미양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도민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갈등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제주도에 큰 무리가 지금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개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역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제주도만 유독 국제자유도시라는 이 허상에 갇혀서 경제성장의 논리에만 매달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관광산업의 경우에도 국내외적으로도 계속 경쟁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관광객을 모으는 걸로 경제 개발을, 경제 발전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 우리가 2018년 이 시점에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선거로서 드러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관련해서도.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탈성장주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국제도시 반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반대에 대한 논리가 강하다 보니까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큰 틀에서 기존의 어떤 양적 방식이라든가 어떤 물질적 방식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으나 과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좀 제가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그건 개발인가요?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조건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금 떠올리고 계시는 그 아파트 단지형 이런 개발들은 사실 지금의 제주에서 이렇게 많은 주택이 이미 지어진 제주에서 과연 필요한 정책일까? 라는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제주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사회적 그런 공공주택의 모델들이 지금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짓지 않아도 공공주택을 통해 많이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다양한 모델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사람들을 공공임대를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굉장히 일차원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곧 도시의 도시권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주거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도 좀 매칭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주택만주만 보더라도 이제 이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절대적 공급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이제 노후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새로운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 분명히 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화되었을 때의 발생하는 장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언가의 개발의 과정들을 보면 되게 다양한 형태의 네.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발이냐 아니냐로 바라보게 되면 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를 들면 되게 창조적인 형태의 새로운 숙박시설이 개발된다. 이것들을 과연 난개발은 이 이름으로 숙박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돼야 될 거냐라고 치면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되게 창조적 가치들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냐 아니냐의 논리보다 그 개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의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 너무 좀 이제 단순하게 탈성장주의냐 아니냐 개발이냐 아니냐 국제주의냐 아니냐로 감으로써 도민들의 활동 반경을 너무 좁혀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도 기존에서 아마 도민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는 그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획일화된 그런 그림 자체가 이제 탈성장을 저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모델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용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수요를 적절히 파악해서 그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예, 좀 아쉽지만 하나만 여쭤보고 근데 뭐 이제 갑자기 이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질문의 본질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고은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탈성장주의에 걸맞는 뭐라 할까요?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성장 동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주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대규모 개발,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대규모 개발이 아닌 다른 방식의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주도가 정말로 특별자치도라면 저는 그러한 탈성장의 모델을 제주에서 한번 만들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속 가능성을 갖춘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이 가능하려면 물과 식량, 에너지 이것은 곧 물에 대한 우리가 공수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식량, 농업을 생명 농업으로 산업이 아니라 생명 농업으로 재평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있겠고 그리고 에너지 부분,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충분히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일자리적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모델로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 지역의 생산성에 대한 증가 부분을 저는 노동시간 감축과 어떤 고용 창출 그리고 기본소득 부분에 할당하는 이러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의 탈성장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질문은 네, 김 대표님. 어차피 네. 연관될 있을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핵심인데 네. 보시기에 이제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자체의 이슈인지 아니면 그걸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슈인지, 그러니까 비전 자체의 문제인지 과정과 방법의 문제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내용과 과정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전략사업별 뭐 이렇게 예산을 좀 살펴보면 총 투자되는 금액과 추진하는 금액 총 해서 12조에 달합니다. 이 12조에 대한 사업비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인가 도민 내 합의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이게 도민분들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는지 제가 도민분들께 꼭 물어보고 싶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사안입니다. 아무도 국제자유도시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부작용이 낳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공약으로 이제 JDC 해체를 주장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JDC가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이제 출범 초기에는 제주도의 부족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서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지방 공기업으로 이관시키겠다는 주장도 있는데 해체라고 하면 좀 강력한 주장이긴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공약을 보니까 그 국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좀 유지하면서 이제 그 이익금을 무상버스라든가 교통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고 했으면 조직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JDC 해체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JDC 해체 개발이익 환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JDC에 대한 설명이 먼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가 제주도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전체 정식 명칭인데요. 사실 JDC, 제주 다판다 센터라고도 도민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의 땅을 열심히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거든요. 저는 JDC 해체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해체 기구를 제가 도지사가 되자마자 해체 기구를 구성할 겁니다. 단계별, 시기별로 해서 임기 내 JDC를 해체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부동산은 제주도에 귀속하고 인력은 기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JDC 관련 입주 기업들이나 어떤 고용 문제에 좀 있으신 분들이 걱정은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속할 수 있도록 다른 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이관하겠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도민 면세점으로 귀속을 하고 절대 관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예산으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금의 100%를 말씀하셨던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에 적용을 하고 무상버스를 한다거나 그리고 절대 토건 예산이 아닌 기본소득이나 하는 그런 재원들에 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좀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JDC의 사업 조직의 목적 자체가 제주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제주도에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체가 답이다. 이관은 결국 그 사업의 목적, 그 조직의 목적을 인정하고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뿐 결국엔 또 다른 개발을 그대로 낳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당이 짧게 생각하는 부탁드릴게요, 김 대표님. 네, 녹색당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어떠한 개발센터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지속 가능한 개발센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주도가 그동안 논의상에서 계속 도민분들께서 많은 부분 배제가 되어 왔습니다. JDC가 필요한지, 국제자유도시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서 배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도민분들께 우리가 2018년에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게 개발인지 아니면 다른 가치들인지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개발센터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들을 그리고 다른 사업 목적들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성체를 좀 추진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한 또 원칙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대한 어떤 생태 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이후에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으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JDC 해체를 주장하시려면 결론적으로 JDC 입장에서는 제주 자유도시 특별법에 걸려 있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럼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대체 입법 수준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부분을 좀 완전히 특별법 이름에서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JDC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빠지게 될 것이고요. 생태 제주특별자치도 지금 조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및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지금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데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거기에 생태 자립의 도시를 좀 넣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법률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JDC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중앙부처의 기관이 제주도에 상주하면서 연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또 중요한 기관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체의 문제보다는 또 하나는 이 특별법에서 그것들을 JDC의 기능과 역할들을 제한 내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까 이제 개발이라는 게 꼭 토건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법만 개정한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을 위한 정상적인 중앙부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해체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사실 지금의 JDC 제주 다판다 센터가 특별법에 이러한 권한을 특별법상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 자체가 JDC가 도지사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제주도와 중앙 정부를 전국 정부를 연결하는 이러한 고리 수준에서 사실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부작용을 낳아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번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토론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 근데 뭐 시간이 워낙 제한적이라 조금 토론을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강호진 대표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예, 그 고은영 후보님께서는 2005년 7월 27일 날 제주에 안 계셨습니다. 불행히도 그때 도민 투표로 인해 가지고 네. 뭐 기초 지방 정부를 없앴거든요. 이에 대한 또 비판도 많긴 많은데 고은영 후보님이 내세운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된 공약이 있긴 한데 좀 저희가 판단하기에 좀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다. 제목은 좋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구상하고 계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된 공약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가 지금 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풀뿌리 정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6 쿠데타 이전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살아 있었던 풀뿌리의 정신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훼손되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전혀 특별한 자치가 아니었죠. 지금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민참여 예산제 생색내기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번 경선으로 도지사 후보로 좀 확정이 됐을 때 기자회견 현수막에 이런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도민이 도지사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권한을 도민들께 분산시키는 최초의 도지사가 되고 싶고요. 읍면동장 직선제가 저의 가장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약입니다.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해 예산 편성권이 강한 마을 정부를 구성을 하는 것, 그리고 각 지역별 예전에 이뤄져 왔던 자치, 그러니까 의원들을 통한 그런 대의제 기구가 아니라 각 지역별 도민평의회, 추첨을 통해 도민분들이 직접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도민평의회를 운영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정부의 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그림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마을 정부가 쓰는 돈을 도민들이 감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읍면동장 직선제 하실 경우에는 이 비대한 권력 가운데 행정시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네. 폐지하실 건지 유지할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시는 사실 그 읍면동장 직선제가 안착이 되면 바로 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말씀하신 직선제 됐을 경우에 세금 문제하고 과세권하고 구체적으로 읍면동 의회를 구성할 건지 말 건지 한번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도민평의회라는 기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대의제를 통한 의원, 기초 의원이 아니라 도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과 기회를 보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연차 휴가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도민평의회 활동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풀뿌리 자치 전담 담당관을 통해서 자치 행정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도민평의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도에서 좀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도지사의 권한을 나누는 방식이 뭐 기초단체라든가 읍면동에 나누는 방식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들은 도 전체를 총괄하는 영역별 예산들일 것 같거든요. 그런 영역별 예산들에서 어떻게 도민들의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 직선제보다 훨씬 더 도민 생활에 좀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작년에 수기 민주주의 조례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상 정책의 심의회에 그 심사에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오히려 좁힌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다시 부활시켜서 모든 말씀하셨던 그런 도 차원의 다양한 영역들의 사업들에 있어서 함께 배심원처럼 심사하고 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유 대표님. 네. 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네, 유일한 청년도지사 후보로서 제주도 내 많은 청년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후보께서도 청년 당사자로 계시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스스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 정책을 일자리 정책만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께서 제시하신 일자리 정책의 다소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직 불안을 더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지급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는 청년들에게 자꾸 일자리 정책으로만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에 살고 있는 청년의 44%가 1인 가구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을 해야 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자리,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자아 실현의 욕구도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저는 취업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내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 전에 이행기에 있는 그 불안정한 생활을 조금 더 보장을 하고 많은 사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좀 불안정한 청년기를 보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강하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년 기본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혼자 모든 것을 떠안고 있는 이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원은 JDC 해체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법이 사실 국내에 있습니다.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많은 제주도 내에 난개발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2017년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개발 부담금을 제주도정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5억 원을 받았습니다. 5억 원이 제주도가 인정한 개발이익 환수금입니다. 저는 이것은 절대 맞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 그 특별법 안에 개발이익 환수 그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더욱더 강력한 기준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를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재원도 재원이지만 사실 이제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보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제주에서 자립하려면 스스로 여기서 일할 자리,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자아 실현을 한다던가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소득 제공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을 것이며 또 그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내 파생 효과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 있으신지요? 네, 많은 청년분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급박하게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지금 당장 내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또 금방 퇴사를 해서 악순환에 시달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전 여기에서 좌절하는 청년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좌절을 겪지 않기 위해 사실 공무원 준비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노동은 선택이다. 청년에게 노동은 선택이다라고 좀 위로를 드리고 싶고 그 전에 기본소득 시너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소득은 스스로를 탐구하고 시간을 갖고 사회를 탐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회와 시간과 그 비용이 보장이 돼서 자신을 탐구를 충분히 했는데 제주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한 청년들이 들어갈 만한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관광 중심에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관광이 중심이다 보니 고등교육도 관광 부분에 많이 맞춰져 있고요. 많은 청년들이 본인의 미래를 이미 한정을 해서 성인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제주도의 탈성장 모델들 그리고 관광, 양적 관광 중심이 아니라 질적 관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다른 부분들로서 좀 해법을 같이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일자리가 꼭 기업에 취업을 하고 해야만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중심의 협동 경제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정을 좀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실패해도 괜찮은 그러한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본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어떠한 작당 모의 창업을 하든 그리고 사회 연구를 하든 마을에서 활동을 하든 실패해도 괜찮은 그러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네, 지금 뭐 토론 열기가 굉장히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는 코너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OX 퀴즈 준비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OX 판넬 갖고 계시죠? 예. 네. 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바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는 녹색 풀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다. OX 들어주세요. 네. X. 오, 의외인데요? 고기 좋아하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녹색 땅이라면 채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 저도 3마리의 반려묘를 키우는 모시고 있는 집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껏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회 속에 있으면서 사실 기존의 채식주의자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았고 저 역시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공공급식 그리고 대형 호텔과 리조트 등의 채식 메뉴를 의무화하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들 거고요. 저 또한 채식주의자로 좀 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좀 열어보고 싶습니다. 제주도 내에 채식을 지향하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좀 메뉴의 선택권을 좀 보장된 이런 사회에서 저도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예. 나는 신인류라고 생각한다. OX? 오, 네, 신인류라고 생각합니다. 유 대표님도 신인류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저 스스로 신인류라고 생각합니다. 신인류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제 속이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잠깐. 네. 사실 저는 신인류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저는 굉장히 틀에 박혀 있는 아주 정형화된 85년생의 IMF 키드들이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처음에 사회생활도 대도시에서 처음에 사회생활도 누구나 알듯 하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쳇바퀴 삶을 살았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좀 배지를 달고 나왔는데요. 세월호가 가라앉고 내가 더 이상 사회의 부속으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자유주의 내에서
그리고 이렇게 돈 벌어라, 땅 팔아라, 관광객 보면 웃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회 속에서 결코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이주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전환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신인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룬 이 전환을 사실 도민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얼마나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인지 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뭐 아쉬운 표정들이신데 일단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X 퀴즈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나는 이번 지방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OX. 완주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게 그 경제적 비용 때문에 고 후보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절대 청년들이 쉽게 도전을 할 수 없는 높은 돈 정치의 문턱에 제가 턱 하고 걸려 있습니다. 지금 기성 정치인들, 신인류가 아니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턱에 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 문턱을 넘기 위해 저와 함께 지금 손을 잡고 함께 기탁금을 마련을 하고 계시는 수많은 도민분들이 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문턱 너무 손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최초의 여성 도지사 후보 계속 강조했지만 저의 목표는 완주가 아니라 당선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표 용지에 올라간 제주도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되는 것 그리고 제주도 최초의 여성 도지사로 기록되는 것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진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제주 현안과 관련한 질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 뭐 잘하면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까? 뭐 시간이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김태일 교수님, 예. 뭐 조금 전에 우리 패널께서 질문하신 거에도 좀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하시는 거. 그 이제 두 번째 현안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제주 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제2공항을 그냥 이제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며칠 전에 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2공항 추진을 하시는 후보들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신 건지 지금 반대하시는 의견을 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지사로서 이게 국책 사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셨지만 뭐 그런 것들을 또 도민들 의식해야 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우선 성산읍에 살고 계시는 주민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제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당사자에 한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반대 의견들이다라는 점에서 좀 탈피를 하고 싶고요. 일본의 구마모토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마을 전체를 이관을 시키고 댐 건설의 95%를 달성을 했는데 그 와중에 구마모토 현의 그 책임자가 댐 건설 중단을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구마모토 현에서 낸 자료가 제가 오늘 조금 찾아왔는데요. 생명, 재산을 지킨다. 라고 할 때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공공의 건물이나 설비, 개인의 집이나 소지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토양도 재산이다. 그리고 이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다. 라는 그러한 입장문을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2공항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 보라카이 섬 전체가 좀 폐쇄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보라카이의 아름다운 그런 휴양지가 똥물이 넘쳐나는 그런 쓰레기 섬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셨고 제주도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를 좀 하셨는데요. 저는 제주가
보라카이 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의 섬으로 가고 있는 하와이, 우리보다 15배가 넓지만 관광객은 딱 절반 수준 800만 명만 들어와서 지속 가능한 관광의 섬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 하와이의 길로 들어서려면 사실 제2공항은 지금 수준에서 지금 단계에서 백지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JDC가 초래한 많은 갈등들 그리고 제주 제2공항 뭐 여러 가지 카지노 문제라든지 여러 지역의 갈등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현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갈등을 빨리 풀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몸이 아픈 건 낫기 위해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봉합할 갈등 기구를 제주도에 좀 마련을 하고 전 도민평의회, 아까 마을별 도민평의회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확장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전체 도사업에서는 도민평의회를 통해서 수기의 과정을 좀 거치는 과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바로 과정을 거치면은 제2공항이 도민이 찬성하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2공항 도민 그러니까 과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제2공항 진행 문제 없다. 도민들이 하겠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은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동안 제2공항의 입장들이 도에서 설문조사 진행한 바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에서 제주도의 제2공항은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 50%를 넘었습니다. 과반을 좀 넘었는데요. 정확히 팩트를 체크를 드리면 성산의 제2공항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찬성한다가 42% 정도였고요. 다른 방식의 공항 확장이 필요한다가 30%가 넘어요. 그래서 공항 확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70%가 넘는 여론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네네. 근데 방법적 절차적 뭐 주민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으나 큰 틀에서의 공항 확장의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도민 다수의 의견이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전 도민평의회 그리고 갈등관리기구에서는 좀 현안 중심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공론화해야 될 부분은 사회의 원칙을 가져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전에 양적 관광 개발, 그러니까 제주도에 관광객만 많이 들어오면 제주도민의 삶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주 국제 자유도시가 초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보라카이로 갈 것인지 하와이로 갈 것인지 그러한 사회적인 선을 맞추고 합의의 과정을 이뤄내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 합의의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짧은 바로 질문, 이어지는 짧은 질문일 것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입도객 제한을 통해서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입도객을 강제로 제한할 수도 없고 뭐 입도세를 도입하는 이런 방법들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제주 관광의 기회를 박탈하는 걸 수도 있고요. 질적 관광을 보통 얘기하시는 분들은 고급 리조트라든가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는 관광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건 또 이것도 역시 이제 관광의 불균등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네. 생각하시는 질적 관광 방법 어떤 겁니까? 네, 저는 거기에서 선결 과제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선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JDC를 개발 마피아로, 난개발 마피아로 도민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도 마피아가 있습니다. 바로 값싼 해외 관광, 값싼 제주 관광의 아주 핵심이 되는 이런 문제들인데요. 인두세, 여러 명의 관광객을 단체로 불러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명당 가격을 매겨서 여행사가 쪼개갖는 이러한 행태,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절대 돈이 남지 않는, 이익이 흐르지 않는 이 흐름을 잡고 있는 관광 마피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관광 마피아를 임기 내에 소탕하는 것, 바로 이게 선결 과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끄덕끄덕하는 도민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모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제안드린 이런 내용들 분명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고 제가 계속해서 정책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보여드리고 싶은 제주의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림인지 제가 일일이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본소득 받고 최저임금 1만 원 보장받고 전기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적게 일하고도 풍요롭고 그리고 마을 주치의를 통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건강한 제주 고은영 도지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평등하고 모든 여성들이 독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도지사 고은영이라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꼼꼼히 비교하시고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모시고 이야기 듣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